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여기 8월 달에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죠. 그 시세의 폭이 무려 만원부터 6만원 후반대까지니까 6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시세가 올라가는 유일한 원인은요, 한 가지 내용입니다. 지금 좋은 내용을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내용을 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만원부터요, 6만원 후반대까지 강세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만원대부터 6만원까지 강세를 보였다는 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주가 상승폭이 5배 이상 나왔다는 게 되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이에 준하는 10분의 1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상황상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이 부분에 10분의 1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초전도체 영향을 받아서 실적에 대한 증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당장에는 불가능하죠. 자,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는 지금 연구소에서 맞다 틀리다를 기준해서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맞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회사에서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있죠.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시세가 한 번 있다. 시세는 분명히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세력이 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세력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왜 초전도체에 매몰돼 있는 걸까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보면서 왜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각을요, 포커스를 이쪽에다가 투입을 하자. 그게 뭐예요? 돈이다. 그쵸? 왜? 그래야 세력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건가요? 비싸게 사는 건가요? 물어보면 다들 싸게 산다고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주식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요, 주식은 싸게 사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싸면 싼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맞습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싸다는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대비해서 싼 게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PBR이라고 하죠. 자, 장부 가치예요. PBR이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왜 떨어질까요? 성장을 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왜 자산 가치보다 주가, 즉 시가총액의 가격이 더 낮아요? 자, 자산 가치는 1조인데 시가총액은 5천억인 기업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성장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에코프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2차 전지를 두고 과연 성장 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에코프로를 가지고 성장 산업군에 속해 있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150만 원을 찍고 90만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80만 원대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2020년도에 만 원부터 시작해서 15만 원까지 1년 반 동안 15배 상승을 했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60% 빠졌다. 그쵸? 이때는 성장 산업이 아니었나? 성장주가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성장주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하락 구간을 겪게 됐을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실적보다 먼저 상승을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세력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돈은 최종적으로 언제 들어옵니까? 평가 작업으로 들어오나? 아니잖아요. 매도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차익 실현 구간이 있습니다. 그 차익 실현 구간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차익을 실현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차익을 실현한다. 그렇죠? 세력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고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왜 이런 시세가 나왔을까요? 실적을 보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2020년도에 에코프로의 실적은 636억이었고요. 21년도에 에코프로의 실적은 860억입니다. 이때 15배가 올라가고 22년도에 10배가 실적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23년도에는 이 부분 6천억이라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15배가 또 올랐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요. 실적보다 먼저 올라가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더 올라간다. 자, 그런데 22년과 23년의 움직임은 다르게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22년까지는 실적의 개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실적에 대한 개화 시기에 왔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더 이상 실적이 후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실적이 후퇴하잖아요. 급락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에코프로도 자회사의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있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프리미엄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신성 ST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신성 델타테크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요. 주가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됐고 이 부분은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건요. 한 가지다. 실적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가? 불가능. 그쵸?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적극적으로 매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매수 구간에 왔다 하지만 무조건 단기로 뽑아먹고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세력들하고 눈높이를 맞추세요. 자, 우린 세력보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으로는 못 싸운다. 하지만 우리가 더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빼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단기로 빼먹어야 될까요? 장기로 빼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도 단기로 빼먹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이 구간은 시세 초입 구간에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내용이 있고 이 구간에서는 다시 세력에 대한 관점을 적용시켜서 세력이 왜 들어왔다고 여기 돈 벌라고 그쵸?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구간이 온다. 우리는 그걸 쌍복이라고 하고요. 이 구간도 역시나 단기로 빼먹고 나오는 겁니다. 자, 정작 시세가 5배, 6배씩 나오는 구간은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걸 잡기 위해서 한 달도 추적하고 2달도 추적하고 석 달도 추적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의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무조건 단기로 빼먹고 나와야 되고 그 첫 번째 단계는 가격 전략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 부분만 제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단기에 30%를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고가 돌파가 나온 이후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최소 30%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연휴 전에 급락한 상황도 있고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9월 초에 하락한다고 했었던 투자자가 접니다. 이제는 반등 구간에 왔고 그 반등 구간에 대한 의미는요. 세력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중요하게 집중해서 이야기 드린 게 뭐죠? 신고가, 그렇죠? 그리고 선반영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에코프로나 이런 대시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내가 보유해 가기 위해서는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힘내라고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신성 델타테크로 단기에 30% 챙겨가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고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대시세가 나올까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죠. 자,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수익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질 수 있고 당연히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은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요. 한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태워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3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말씀드리는 24년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상승을 시작했을 때는 2개월 전후에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2개월이라고 해서 정확히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시간적인 부분이 맞지 않을 때 바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매매가 필요합니다. 시세가 발생하지 않은 지금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5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2개월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양극재는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17만원을 기준해서 매수 주문이 나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죠. 예상 수익 범위의 기준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자, 여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3년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는 지금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24년도에 나올 대시세 종목도 에코프로와 같은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는 자,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을 체크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이든 이 세 가지 조건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가 진행되는 시작점에는 신고가 이후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충분한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요. 물론 하락폭이 크다는 건 앞으로 나쁠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재무 상태를 갖춘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이미 바닥 구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을 이미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나빠질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고요. 좋아질 부분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로 주식 시세의 본질인 선반영 논리에 맞습니다. 이런 종목 중에서 무조건 에코프로와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과 같은 방향성을 띈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의 방향입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사실상 친환경은요. 거스를 수 없죠.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래도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시세 조건을 모두 갖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2024년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시세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2024년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광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미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